이 2024년 3월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서울 강남구의 번화한 거리 질비하게 늘어선 고층 빌딩과 명품 매장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고급 수입차 매장 앞에 소박한 차림의 노부부가 조심스럽게 서 있었다. 박철수 할아버지와 이영희 할머니였다. 평생을 시장에서 과일 도매상으로 억척같이 살아온 두 분은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빛바랜 낡은 면바지에 깨끗하게 다려 입은 셔츠 차림이었고 할머니는 발이 편한 운동화에 수수한 꽃무늬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그들의 옷차림은 눈부시게 반짝이는 쇼윈도와 그 안에 전시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자동차들과는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여보, 여기가 정말 맞나? 간판이 너무 번쩍거려서 눈이 다 부시구먼. 이영희 할머니가 살짝 주눅이 든 목소리로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망설이듯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낯선 장소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평생 처음 접해보는 화려함에 대한 약간의 호기심도 서려 있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런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럼 맞고 말고. 이 사람아, 우리가 평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 바닥에서 먼지 뒤집었으며 일했소.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죽어야지 않겠소. 맨날 그 낡아빠진 일 톤트럭만 몰다가 이제는 번쩍번쩍하는 승용차 한번 타볼 때도 됐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와 함께 어떤 결연함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사실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두 분에게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다. 40년간 새벽 도매시장과 전국 과일 산지를 쉴 새 없이 오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 그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제는 강남 일대의 번듯한 빌딩도 몇 채 가지게 되었지만 정작 부부 자신들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돈을 써본 적이 없었다. 그래도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이런 비싼 차를 타도 괜찮을는지 모르겠구려. 젊은 사람들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소.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매장 안을 오가는 젊고 세련된 직원들의 모습과 강한이 드나드는 고급스러운 차림의 손님들이 왠지 모르게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허허, 이 사람아. 남들 눈치가 뭐가 중요하오.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사겠다는데. 자, 이제 그만 망설이고 어서 들어가 봅시다. 구경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소.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등을 가볍게 떠밀며 먼저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이영희 할머니도 마지못해 남편의 뒤를 따랐다. 육중한 유리문이 스르륵 열리자 매장 안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넓고 높은 천장에는 눈부신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마치 예술작품처럼 보이는 각양각색의 자동차들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전시되어 있었다. 와, 정말 그림 같다, 여보.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낮은 탄성을 내뱉었다. 평생 시장에서 과일 상자만 보고 살아온 그녀에게 이곳은 마치 별천지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 역시 반짝이는 자동차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젊은 시절부터 가져왔던 좋은 차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다시금 고개를 드는 듯했다. 두 노부부가 어색하게 매장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였다. 저만치에서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그들을 발견하고는 이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가슴에는 영업부장 강민우라고 적힌 금색 명찰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노부부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불편함과 경계심마저 서려 있었다. 두 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민우 부장의 말투는 차갑고 건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기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올 곳이 아닌데 하는 듯한 무례함이 은근히 배어 있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런 그의 태도를 애써 모른 척하며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다. 허허, 우리가 차를 좀 보러 왔소이다. 나이가 드니 이제 운전하기도 힘든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싶어서 말이오. 아, 차를 보러 오셨군요.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은 현재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오셨는지요? 강민우 부장은 여전히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다.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친절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빨리 이곳에서 내보내고 싶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예약이라니 차 사는데 무슨 예약까지 해야 하는 거요?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이영희 할머니는 이미 강민우 부장의 차가운 태도에 잔뜩 주눅이 들어 남편의 옷소매만 꼭 잡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저희 매장은 일반 대중 매장이 아니라 특별한 고객님들만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담과 시승은 철저하게 예약제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약을 안 하셨다면 오늘은 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강민우 부장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백했다. 당신들 같은 사람은 우리 고객이 될 수 없으니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박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강민우 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이영희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옷차림이 허름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분노와 함께 깊은 서글픔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는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말했다. 젊은이, 우리가 예약을 안 하고 온 것은 미안하게 됐소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법이 어디 있소. 그냥 차만 좀 둘러보고 가면 안 되겠소.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면 그때 다시 정식으로 예약을 하고 오겠소이다. 하지만 강민우 부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귀찮음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어르신, 저희도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에 전시된 차량들은 모두 저희 브랜드의 최고급 프리미엄 라인이라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그냥 구경만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요. 그의 말은 노골적으로 노부부의 경제력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마치 당신들 같은 촌스러운 늙은이들이 감히 넘볼 수 있는 차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강민우 부장의 노골적인 무시와 냉랭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박철수 할아버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 정도의 푸대접은 사실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유독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쩌면 아내와 함께 큰맘 먹고 나선 첫 사치였기 때문일지도 아니면 자신의 나이와 행색이 이토록 쉽게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젊은이, 우리가 정말 차를 사러 왔다니까. 그러네. 그렇게 매몰차게 굴지 말고 저기 저 검은색으로 번쩍거리는 차 저거 한번 구경이나 시켜줄 수 없겠소. 우리 할멈이 저런 차를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말이오. 할아버지는 애써 너털웃음을 지으며 가장 가까이에 전시된 대형 세단을 가리켰다. 하지만 강민우 부장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아내려는 듯한 손짓을 하며 말했다. 어르신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업무방해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차량은 저희 브랜드의 최고급 플래그십 모델로 기본 가격만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예약 고객님을 응대해야 할 시간이라서요. 그의 말투에는 이제 일말의 존중이나 예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귀찮음과 경멸만이 가득 담겨 있을 뿐이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영희 할머니는 그런 남편의 표정 변화를 감지하고는 불안한 듯 그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다. 여보, 그만하고 그냥 나갑시다. 하는 무언의 신호였다. 바로 그때였다. 매장의 육중한 유리문이 다시 한번 스르륵 열리며 최신형 외제 스포츠카에서 내린 듯한 한 중년 남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듯한 시계가 번쩍였다. 누가 보아도 돈 많은 고객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차림새였다. 강민우 부장의 태도가 그야말로 180도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 노부부를 향했던 냉랭하고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최대한의 공손함과 비굴함마저 느껴지는 과장된 미소가 떠올랐다. 아이고, 최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실 줄이야.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강민우 부장은 노부부를 완전히 등 뒤로 한 채 새로 들어온 중년 남성에게 한달음에 달려가 거의 허리가 부러질 듯이 인사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살갑고 아첨하는 듯한 톤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서 이쪽으로 오시지요, 사장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 매장의 최고급 모델들을 편안하게 둘러보실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 김비서, 어서 최 사장님께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 한 잔 대령해 드리고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절친한 고객을 대하듯 중년 남성을 매장 가장 안쪽에 마련된 고급스러운 VIP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다. 다른 직원들 역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에게 극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조금 전 노부부를 대하던 냉랭하고 무관심했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 모든 광경을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아주 착잡한 눈빛으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이영희 할머니는 이미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런 노골적인 차별 대우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남편의 단단한 손길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한참 동안 VIP 고객 응대에 여념이 없던 강민우 부장이 마침내 노부부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어떤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아직도 안 가고 뭘 하고 있는 거냐는 듯한 짜증 섞인 눈빛이었다. 그때 박철수 할아버지가 아주 조용하지만 그 안에 강한 힘이 실린 목소리로 강민우 부장을 향해 말했다. 젊은이, 강민우 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 젊은이가 말하는 그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것인가?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민우 부장의 얼굴이 순간 당황으로 물들었지만 그는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되찾고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할아버님, 죄송하지만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차별이라뇨. 저희는 모든 고객님들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매장은 아무나 드나드는 동네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이곳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매장입니다. 모든 고객님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고객님의 구매 가능성 또한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말은 더욱 교묘하고 모욕적이었다. 그는 노부부의 구매력을 공개적으로 의심하며 그들이 이 매장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 말을 들은 박철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더 이상 이 젊고 오만한 영업부장과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여보, 우리가 괜한 곳에 와서 시간만 낭비했구려. 그만 나갑시다. 두 노부부는 그렇게 아무런 소득도 없이 오히려 깊은 마음의 상처만을 아는 채 매장을 나섰다. 그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강민우 부장의 입계는 승리감과 함께
경멸감이 뒤섞인 냉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고객, 응대 기술로 또 한 명의 진상 고객을 처리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강민우 부장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문전박대한 그 초라한 노인이 자신과 이 매장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모든 일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매장을 나선 노부부는 천천히 봄바람이 불어오는 강남 거리를 걸었다. 이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분이 가시지 않는 듯 씩씩거렸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의외로 차분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고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다른 어떤 결연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 매장에서 겪었던 그 모욕적인 순간을 곱씹으며 마음속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했다. 매장을 나선 노부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방금 전 겪었던 불쾌한 경험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특히 이영희 할머니는 좀처럼 분이 가라앉지 않는 듯 연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나온 매장 쪽을 쏘아보았다. 아니 여보,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젊은이가 다 있어.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그 눈빛 차며 대놓고 무시하는 그 말투까지.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옷차림이 남루해 보인다고 해도 그렇지. 손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법이 어디 있냔 말이오. 당장이라도 다시 쫓아가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싶구먼. 할머니는 씩씩거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 온화하고 너그러운 성품의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 듯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런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달랬다. 허허 이 사람아. 뭘 그런 일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법인데 그냥 우리가 운이 없어서 하필 그런 젊은이를 만났다 생각하고 잊어버립시다. 괜히 마음 상해서 좋을 것 없잖소.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어떤 차가움과 함께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듯한 어떤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이는 듯했다. 그는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듯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떤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더 걸었다. 그러다 문득 걸음을 멈춘 곳은 그들이 방금 들렀던 수입차 매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어느 대형 상가 건물 앞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건물은 바로 박철수 할아버지가 소유한 여러 빌딩 중 하나였다. 아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영감, 오늘은 왠지 몸이 찌뿌둥한데 일찍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소. 이영희 할머니가 피곤하다는 듯 말하자 박철수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시다. 나도 오늘따라 왠지 기운이 없는 것 같구려. 두 사람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 입구에서 그들을 발견한 관리인 김영호 씨가 황급히 달려와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다. 그는 이 건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베테랑 관리인이었고 건물의 실소유주인 박철수 할아버지 내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회장님, 사모님 어인일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셨습니까? 혹시 무슨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셨는지요? 김영호 씨는 노부부의 평소답지 않은 어두운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이 소탈하고 검소한 노부부가 사실은 강남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아, 김 부장. 별일 아니오. 그냥 오늘 날씨가 좋아서 잠시 산책 나왔다가 몸이 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 보려고 하오. 주차장에 우리 차 좀 빼주시오. 박철수 할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김영호 씨는 두 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재빨리
주차장 안쪽으로 뛰어가 노부부의 낡은 국산 소형차를 건물 입구로 빼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이영희 할머니는 남편의 옆모습에서 평소와 다른 어떤 결연함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들의 집은 강남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서울 변두리에 한적한 주택에 자리 잡고 있었다. 30년 전에 지어진 낡은 2층 집이었지만 마당에는 사시사철 예쁜 꽃들이 피어났고 집 안 구석구석에는 아내 이영희 씨의 손길이 닿아 늘 깔끔하고 정갈했다. 수십억 수백억 원대의 임대료 수입이 매달 들어왔지만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젊은 시절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명품 옷이나 고급 가구보다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것을 더 좋아했고 화려한 레스토랑보다는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백반을 즐겨 먹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시고 멋진 옷도 좀 사 입으시고 운전기사도 두고 편하게 다니셔야죠.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겠어요? 대기업 임원인 아들 박민석이 가끔씩 잔소리하듯 말할 때면 이영희 할머니는 늘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얘야, 우리는 지금 이대로가 편하고 좋단다. 돈이 많다고 해서 꼭 남들 눈에 맞춰 비싼 것만 찾고 번쩍거리며 살 필요는 없는 거잖니.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와 만족이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마음의 평화와 만족이 산산조각 나버린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온 노부부는 오늘 있었던 불쾌한 일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영희 할머니는 속상한 마음에 저녁 준비도 하는 둥마는 둥 했고 박철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서재로 들어가 홀로 차를 마셨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전화기가 들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민석이냐 애비다. 전화를 받은 것은 박철수 할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민석 씨였다. 그는 아버지의 평소와 다른 낮고 무거운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단번에 알아챘다.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아니다, 내 어미는 괜찮다. 그냥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일이 좀 있었어. 강남에 있는 그 독일제 외제차 매장에 갔다가 말이다. 할아버지는 오늘 매장에서 겪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아들에게 하나하나 차분하게 들려주었다. 자신의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문전박대당할 뻔했던 일, 영업부장의 오만하고 무례했던 태도, 그리고 노골적인 차별 대우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박민석 씨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아버지 감히 그놈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고 푸대접을 했다고요. 당장 내일 아침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놈들 버르장마리를 단단히 고쳐놓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들이신지 똑똑히 알려줘야 정신을 차릴 놈들입니다.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에 박철수 할아버지는 오히려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단호함이 묻어나고 있었다. 아이고, 민석아, 그러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잠자코 있거라. 내가 그깟 젊은 녀석에게 화풀이 하려고 너한테 전화한 줄 아느냐? 그럼 왜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민서가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런다. 혹시 네 대학 동창 중에 그 자동차 회사 임원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지 않았더냐? 이름이 정모식이라던데. 아, 네, 정기현 말씀이시군요. 지금 그 독일 차 본사의 한국지사에서 전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현이는 갑자기 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정기현이. 그 친구를 좀 만나고 싶은데 네가 나에게 좀 소개해 줄 수 있겠니? 아주 중요한 용무가 있어서 그런다. 박민석 씨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잠시 의아했지만 이내
아버지의 의도를 어렴풋이 직감했다. 평소 아버지의 성품과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마는 추진력을 잘 아는 그였기에 이것은 단순히 차를 사는 것 이상의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으리라 짐작했다. 아버지, 설마 그 매장에 무슨 복수라도 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아버님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 복수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나는 그저 내가 사고 싶은 차를 살 뿐이다. 다만 이왕이면 그 매장에서 꼭 사야겠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을 뿐이지. 박철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반짝였다. 평소 소탈하고 자유로운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어떤 결연하고도 치밀한 사업가적인 표정이었다. 민서가 우리가 그동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늘 검소하게 살아왔지.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 특히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대하는 것은 그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정직과 신용으로 사업을 일궈온 노련한 기업인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어쩌면 마지막 사회적 책무 같은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내일 아침 일찍 기현이에게 연락해서 약속 잡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아버지. 그래, 고맙다, 아들아. 전화를 끊은 후 박철수 할아버지는 서재 창가에 서서 잠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수많은 별들처럼 반짝이는 가운데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과 함께 어떤 흥미로운 계획이 더욱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인데.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그 젊은이들에게 아주 잊지 못할 교훈을 하나 똑똑히 가르쳐줘야겠다. 그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튿날 아침 박철수 할아버지 댁의 아담한 응접실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과 함께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감돌았다. 아들 박민석 씨가 어젯밤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대학 동창이자 현재 국내에 진출한 독일 명차 브랜드 아우토반 모터스 코리아의 총괄 전무로 재직 중인 정기현 씨를 모시고 온 것이다. 정기현 전무는 40대 후반에 세련되고 지적인 인상으로 잘 다려진 최고급 수트 차림에 빈틈없는 매너를 갖춘 전형적인 대기업 임원이었다. 그는 오랜 친구인 민석의 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에 처음에는 다소 의아했지만 민석으로부터 아버지가 상당한 자산가이며 이번 만남이 회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공식적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귀띔을 받은 터라 정중하고도 진지한 태도로 약속 장소인 박철수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아버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제 친구 정기현 전무입니다. 기현아, 이쪽은 우리 아버지셔. 민석이 두 사람을 소개하자 정기현 전무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정기현이라고 합니다. 민석이한테 아버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이고, 기현이 왔구먼. 우리 민석이 대학 다닐 때도 자네가 그렇게 인물도 좋고 머리도 비상해서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고들 했다는데. 허허, 정말 그렇게 되었구먼. 그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직접 와주니 내가 고맙네.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어제와 같은 수수한 면바지에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는 어제 매장에서 느꼈던 서글픔이나 분노 대신 어떤 온화하면서도 강한 내공이 느껴졌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다정함 속에서도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노련한 사업가의 예리함과 위엄이 은연중에 배어나왔다. 응접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이영희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차와 신선한 과일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간단한 안부 인사가 오간 후 박철수 할아버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어제 강남의 아우토반 모터스 매장에서 겪었던 불쾌하고도 모욕적인 경험을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담담하고 객관적인 어조로
정기현 전무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받았던 노골적인 무시 예약 없이는 차 구경조차 시켜줄 수 없다던 영업부장의 고압적인 태도, 그리고 돈 많은 다른 고객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아첨하던 그의 이중적인 모습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기현 전무의 안색은 점점 더 굳어졌고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다. 이럴 수가...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브랜드 매장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니 제가 회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장 해당 지점장과 문제 영업부장을 호출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기현 전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송구함과 함께 자사 브랜드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분노와 당혹감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오히려 온화한 미소로 그의 사과를 받으며 손을 저었다. 아닐세 기현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네. 내가 자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젊은이에게 벌을 주거나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닐세. 오히려 나는 그 매장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고 그 덕분에 어떤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네. 할아버지의 예상 밖의 말에 정기현 전무와 박민석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말일세 그 매장에서 차를 한 대 사고 싶네. 내 차를 구매하시겠다고요? 정기현 전무가 놀란 눈으로 되물었다. 그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도 그 매장에서 차를 사겠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렇다네. 그것도 아주 비싼 차로 말이야. 어제 보니 전 세계에 딱 50대만 한정 생산된다는 검은색 스포츠카가 있던데 혹시 자네도 그 차를 아는가? 가격이 아마 15억 원은 좋게 넘을 거라고 하더군. 박철수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차종과 가격에 정기현 전무의 눈이 더욱 커졌다. 그 차는 아우토반 모터스의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이 집약된 그야말로 브랜드의 자존심과도 같은 플래그십 모델이었다. 전 세계 V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극소량만 생산되어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쉽게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었다. 아, 네 아버님,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의 최상위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입니다. 하지만 아버님 어제 그런 일을 겪으시고도 굳이 그 매장에서 그 차량을 구매하시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건지요? 정기현 전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신 후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유는 간단하네. 나는 그 젊은 영업부장에게 그리고 그 매장 모든 직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주고 싶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일세. 그리고 그 교훈은 아주 특별하고도 잊지 못할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그제야 정기현 전무와 박민석 씨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차 구매가 아니었다. 오만과 편견에 대한 통쾌한 복수극이자 동시에 깊은 성찰을 담은 한 편의 정교한 드라마였다. 그래서 말인데 기현이, 자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네. 내가 그 매장에서 그 한정판 스포츠카를 구매하는 과정을 아주 특별한 이벤트처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예를 들면 자네 회사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비공개 VIP 행사처럼 말일세. 물론 그 주인공은 바로 이 늙은이가 되는 것이고 박철수 할아버지의 대담하고도 기발한 계획에 정기현 전무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 흥미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미 민석을 통해 박철수 할아버지가 평범한 은퇴 노인이 아닌 강남 일대에 숨은 부동산 재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사업가적 기질과 통찰력에 깊은 감탄을 느끼고 있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그 특별한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브랜드 이미지 재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정기현 전무는 이제 단순한 친구 아버지의 부탁을 넘어 한 명의 존경스러운 사업 파트너를 대하는 듯한 진지한 자세로 박철수 할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일단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게. 그동안 자네는 그 매장에 본사 차원의 특별 VIP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게나. 아주 중요한 고객이 방문하여 그 한정판 모델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말이야. 물론 그 고객이 누구인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하네. 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약간의 언론 노출도 필요할 것 같네. 너무 과하지 않게 하지만 그 매장 직원들이 긴장할 만큼은 말일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어 내려가듯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의 치밀하고도 대담한 계획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 박민석 씨마저 혀를 내둘렀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조용히 차만 구매하셔도 될 텐데요. 민석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민석아, 나는 그 사람들을 벌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조금 더 확실하고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내가 평생 돈이 많아도 늘 검소하게 살았던 것은 그것이 나의 신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신념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어쩌면 이 일이 우리 손주 녀석에게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녀석도 얼마 전에 취업 면접 보러 갔다가 옷차림 때문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구나.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민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그 매장에서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아버님이십니다. 정기현 전무의 확신에 참말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의 특별한 계획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응접실 안에 세 남자는 마치 중요한 작전을 앞둔 동지들처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그 시간 강남의 그 수입차 매장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지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정확히 일주일 후 강남의 아우토반 모터스코리아 플래그십 매장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직원들은 최고급 정장으로 갈아입고 분주하게 움직였으며 매장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리고 화려한 꽃 장식이 더해졌다. 매장 안은 평소보다 더욱 세심하게 청소되고 정돈되어 바닥의 대리석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였다. 부장님, 오늘 오신다는 그 특별 고객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까지 매장 분위기가 들썩이는 겁니까? 본사 전무님까지 직접 나오신다고 하니 보통 거물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신입사원 김지은 씨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강민우 영업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대규모 행사는 처음 겪어보는 터라 모든 것이 신기하고 궁금하기만 했다. 강민우 부장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잔뜩 어깨에 힘을 준 채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책임자의 긴장감과 함께 어떤 특별한 고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역력했다. 글쎄, 나도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겠네. 다만 정기현 전무님께서 직접 각별히 신경 쓰시는 손님이라고 하더군. 아마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 일가나 아니면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재력가가 아닐까 싶네.
듣자 하니 오늘 우리 매장의 플래그십 모델 그 15억 원짜리 한정판 스포츠카를 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군. 계약금만 해도 3억 원에 달한다지 아마. 강민우 부장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낮은 탄성을 내뱉으며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15억 원짜리 자동차. 그들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엄청난 액수였다. 그런 엄청난 계약을 성사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동시에 떠올랐다. 강민우 부장 역시 이번 계약을 성공시켜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두둑한 인센티브까지 챙길 생각에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일주일 전 자신의 매장을 찾아왔던 그 초라한 노부부에 대한 기억은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에게 그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수준 이하의 손님들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매장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검은색 최고급 리무진 한 대가 매장 정문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고 그 뒤를 이어 역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도착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위압적인 풍경이었다. 오셨다.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고객 응대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게 강민우 부장이 다급하게 외치며 직원들과 함께 일제히 현관으로 향했다. 그의 심장이 기대감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가장 먼저 리무진에서 내린 사람은 아우토반 모터스 코리아의 정기현 전무였다. 그는 평소에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그대로였지만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더욱 정중하고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가 직접 뒷좌석 문을 열어주자 차 안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모습에 강민우 부장을 비롯한 매장 직원들은 순간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화려한 명품 정장이나 값비싼 시계 혹은 재벌 총수 특유의 위압적인 분위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아주 평범하고 수수한 카디건에 낡은 면바지 차림의 한 할아버지가 정기현 전무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역시 소박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민우 부장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혼란을 느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 노인들은 분명 일주일 전에 내가 문전박대했던 하지만 그의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기현 전무가 너무나도 깍듯하고 극진한 태도로 그 노부부를 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뒤따라 내린 검은색 세단에서는 건장한 체격의 수행원들과 함께 말끔한 정장 차림의 박민석 씨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다. 그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대기업의 중역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으니 시작해볼까요? 정기현 전무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자 어디선가 약속이라도 한 듯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몇몇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이 특별한 순간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행사는 단순한 차량 구매가 아니라 아우토반 모터스 코리아 본사 차원에서 준비한 특별 브랜드 홍보 행사로 기획된 것이었다. 강민우 부장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정기현 전무의 눈짓에 황급히 앞으로 나서며 최대한 밝고 공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이고,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정기현 전무님, 그리고 박민석 이사님,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저희가 특별히 최고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아직 눈앞의 노부부가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일주일 전 자신이 내쫓았던 그 노부부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본능적으로 몸에 밴 영업용 미소와 아첨 섞인 말투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정기현 전무와 그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미지의 검을 고객에게만 쏠려 있었다. 정기현 전무가 정중하게 박철수 할아버지와 이영희 할머니를 매장 안으로 안내했다. 박민석 씨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며 강민우 부장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한 번 보냈지만 강민우 부장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선 박철수 할아버지는 마치 처음 이곳에 와본 사람처럼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일주일 전 자신이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때 자신을 경멸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던 강민우 부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민우 부장의 시선이 마침내 박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정확히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와 생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뜨였고 입이 살짝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등줄기로 식은땀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일주일 전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초라한 행사에게 노인. 바로 그 노인이 지금 아우토반 모터스 코리아의 총괄 전무와 자신의 회사 사장 아들 박민석 씨의 직함은 아직 몰랐지만 대기업 임원임은 분명했다을 대동하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정기현 전무는 그 노인을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강민우 부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동시에 지난 일주일간 자신이 저질렀던 엄청난 실수의 무게가 그의 온몸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거의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민우 부장의 얼굴은 이제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일주일 전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초라한 노인이 지금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물 VIP 회장님으로 둔갑하여 나타난 것이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고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매장 안에 다른 직원들 역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들 중 몇몇은 일주일 전 그 노부부가 강민우 부장에게 푸대접받던 장면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기현 전무가 그런 매장 안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돈하려는 듯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그리고 매장 직원 전체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아우토반 모터스 코리아에게 매우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국내외에서 존경받는 기업가이시자 저희 브랜드의 오랜 팬이신 박철수 회장님께서 저희 매장을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오늘 저희 브랜드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적으로 단 50대만 한정 생산된 플래그십 모델 미드나잇 블랙 에디션 스포츠카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정기현 전무의 발표가 끝나자 매장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놀라움과 경탄이 뒤섞인 낮은 탄성 소리들로 채워졌다. 15억 원을 호가하는 한정판 슈퍼카. 그것은 이 매장 직원들조차 평생 한번 직접 판매해볼 기회가 올까 말까한 그야말로 꿈의 자동차였다. 모든 시선이 박철수 할아버지에게로 집중되었다. 그의 소박한 옷차림과 대비되는 엄청난 구매력에 사람들은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듯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물론 강민우 부장이었다. 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한 표정으로 박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한정판 모델 15억,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때 박철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강민우 부장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떤 꾸짖음보다도 더 깊고 서늘하게 강민우 부장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강 부장이라고 했던가요? 할아버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강민우 부장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깊이 숙였다. 네, 회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강민우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아니, 강 부장,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는 게요. 나는 오히려 강 부장에게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소이다.
네, 고맙다뇨, 회장님. 그게 무슨... 강민우 부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차에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지만 결코 위압적이지는 않았다. 사실 나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이렇게 비싸고 좋은 차를 살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소. 그런데 일주일 전 강 부장 덕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지 뭔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민우 부장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강민우 부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 부장이 그때 그랬잖소. 이런 좋은 차를 타기에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이 매장은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특별한 고객들만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말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큰 결심을 했지 뭔가. 아하, 그렇다면 나도 한번 그 특별한 고객이 되어봐야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가장 좋고 가장 비싼 차로 한번 제대로 대접을 받아봐야겠다 하고 말이오. 그러니 내가 강 부장에게 고맙지 않을 수가 있겠소. 허허허. 박철수 할아버지의 너털 웃음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지만 강민우 부장에게는 그 웃음소리가 마치 지옥의 소리처럼 들렸다.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채찍이 되어 그의 온몸을 후려치는 듯한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리다 못해 거의 실신 직전처럼 보였다. 자, 그럼 이제 계약을 진행해 볼까요, 강 부장. 오늘만큼은 내게 그 특급 호텔 수준의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것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오. 내가 아주 톡톡히 경험해보고 싶으니 말이오. 박철수 할아버지의 말에 강민우 부장은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계약서와 필기구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는 평생 이렇게까지 굴욕적이고 두려운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계약 절차는 정기현 전무와 박민석 씨의 도움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15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계약서에 박철수 할아버지가 망설임 없이 서명하는 모습을 강민우 부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일주일 전에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 역시 숨을 죽인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동료가 겪고 있는 처절한 응징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계약서 서명이 모두 끝나자 박철수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매장 안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매장 한쪽 벽면에 걸린 화려한 그림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에 잠시 머물렀다. 이 매장 인테리어가 참으로 훌륭하구먼. 아주 고급스럽고 품위가 느껴져. 그런데 마리오 강 부장,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강민우 부장을 불렀다. 강민우 부장은 이제 거의 울상이 되어 할아버지 앞에 다가섰다. 이 매장이 들어선 이 건물 말일세. 이 건물도 꽤나 좋아 보이는데 혹시 이 건물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박철수 할아버지의 느닷없는 질문에 강민우 부장은 물론이고 정기현 전무와 박민석 씨마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의 입계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의 진짜 교훈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느닷없는 질문에 강민우 부장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할아버지에게로 집중되었다. 방금 전 15억 원짜리 자동차 계약이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한 차례 충격과 혼란을 겪었던 그들에게 또다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던져진 것이다. 강민우 부장은 이것이 또 무슨 의미인지, 혹시 자신을 시험하려는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몰라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마른 침을 삼켰다. 회장님, 그건 갑자기
왜 여쭤보시는지요? 저희 매장이 입주해 있는 이 건물 말씀이십니까? 강민우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 있었고 더 이상 어떤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듯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관련 서류들이었다. 할아버지는 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으며 말했다. 허허,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별다른 취미가 없어서 말이오. 그냥 심심풀이로 작은 건물들이나 몇 채 사서 관리하는 게 유일한 낙이지. 그런데 얼마 전에 확인해보니 마침 이 건물이 내 소유로 되어 있더구먼. 그래, 할아버지의 폭탄 같은 발언에 매장 안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박철수 할아버지와 테이블 위의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특히 강민우 부장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거의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두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뜨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할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 건물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이 초라한 노인이라고 일주일 전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했던 바로 그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 그리고 마리오 강 부장.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 민석이한테 듣자 하니 이 매장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된다고 하던데 혹시 재계약은 잘 준비되고 있는 게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임대료를 제때 못 내는 곳도 많다고 하던데 강 부장은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그 어떤 협박보다도 더 무섭고 치명적이었다. 강민우 부장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그는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행동을 저질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정기현 전무와 박민석 씨 역시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듯 놀란 표정으로 박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단순히 차를 구매하여 교훈을 주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회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회장님을 몰라 뵙고 그런 엄청난 무례를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님. 강민우 부장은 결국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그의 목소리는 처절한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겁에 질린 초라한 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매장 안에 다른 직원들 역시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박철수 할아버지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엄청난 후폭풍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무릎 꿇고 비는 강민우 부장을 잠시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연민이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갑고도 엄중한 시선만이 그를 향해 있었다. 한참 동안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 후 박철수 할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낮고 진중해져 있었다. 강 부장, 그리고 여기 있는 젊은이들, 내가 오늘 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는가? 단순히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고 내게 무례했던 당신들을 혼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가?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할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닐세. 나는 그런 속 좁은 늙은이가 아닐세.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돈의 힘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예의에 관한 것이었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가치는 결코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옷차림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었을 뿐일세.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한 인간의 깊은 연륜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나는 평생을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며 흙먼지 속에서 뒹굴며 살았네.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생활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나는 여전히 새벽 시장의 비릿한 공기를 사랑하고 허름한 식당의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네. 그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신념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나의 이런 소박한 삶의 방식이 다른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일세. 내가 이렇게 다시 이곳을 찾아와 이런 소동을 벌인 것은 단순히 차를 사고 싶어서가 아니었네. 일주일 전 당신들에게 받았던 그 몸열감과 수치심을 되갚아주기 위해서도 아니었지. 나는 그저 이 사회에 만연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릇된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었을 뿐일세. 특히 얼마 전에 내 어린 손주 녀석이 취업 면접을 보러 갔다가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질문 하나 받아보지 못하고 면접장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리는 듯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나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에 대한 한 노인의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일침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심했네. 이런 부당한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직접 나서서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어야겠다고 말이오.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끝나자 매장 안은 깊은 침묵과 함께 어떤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때 신입사원 김지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차별했던 것, 오늘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사과에 다른 직원들 몇몇도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렸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아주 조금 따뜻하게 풀리는 듯했다. 신입사원 김지은 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비로소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김지은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 고맙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가 있다면 앞으로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을 게야. 이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심을 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네. 그리고는 할아버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강민우 부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냉랭함이나 엄중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강 부장, 이제 그만 일어나게. 내가 언제까지 자네 무릎 꿇은 모습을 봐야겠는가. 강민우 부장은 그제야 겨우 고개를 들었지만 차마 할아버지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는 못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회장님, 제가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선처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가만히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처벌이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내가 오늘 자네에게 벌을 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아까 내가 했던 임대차 계약 이야기는 사실 농담이었네. 농담이라뇨. 회장님, 강민우 부장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허허,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닐세. 이 건물이 내 소유인 것은 사실이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 하지만 나는 그저 자네에게 작은 교훈을 하나 주고 싶었을 뿐, 자네나 이 매장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싶었던 것은 결코 아닐세.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앞으로 자네가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해나간다면 재계약 문제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 없을 걸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말에 강민우 부장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안도감과 함께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에 대한 뼈저린 참회, 그리고 한 노인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아량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한참 동안 소리내어 울었다. 그때 정기현 전무가 앞으로 나서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철수 회장님, 오늘 저희 아우토반 모터스 코리아전 직원들은 회장님께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 응대 매뉴얼과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다시는 오늘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고객을 그분들의 외양이나 배경이 아닌 한 분 한 분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희 브랜드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프리미엄 가치임을 오늘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기현 전무는 다시 한번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그의 진심 어린 다짐에 다른 직원들 역시 고개를 숙이며 동의를 표했다. 모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박철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그럼 이제 그 시커먼 스포츠카 계약 마무리하러 가볼까? 우리 민석이가 그러는데 그 차가 그렇게 멋지고 빠르다면서 이 늙은이도 한번 타보고 싶어서 아주 궁금해 죽겠네. 허허. 할아버지의 유쾌한 말에 매장 안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강민우 부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공손하고도 정중한 태도로 할아버지를 매장 가장 안쪽에 마련된 특별 전시장으로 안내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회장님만을 위한 공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특별 전시장 안에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박철수 할아버지가 그토록 눈여겨보았던 바로 그 검은색 한정판 스포츠카 미드나잇 블랙 에디션이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며 놓여 있었다. 깊고 신비로운 밤하늘을 담은 듯한 검은색 차체는 마치 잘 조각된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고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어머나, 여보 정말 그림처럼 멋지구려. 이영희 할머니가 소녀처럼 눈을 반짝이며 감탄사를 터뜨렸다. 평소 검소하고 수수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 역시 순수하게 자동차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표정이었다. 회장님, 이 차량은 저희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로 최첨단 기술과 장인 정신이 집약된 걸작입니다. 최고 출력 700마력의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2.8초 만에 도달하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지요. 물론 그만큼 안전 시스템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강민우 부장은 이제 더 이상 가식적이거나 과장된 말투가 아닌 진심을 담아 차량의 특징과 장점을 전문가답게 설명했다. 그의 눈빛에는 차량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박철수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어려 있었다. 그런데 마리오 강 부장, 이 차가 그렇게 빨리 달린다고 하니 이 늙은이가 타기에는 좀 무섭기도 하구먼 그래.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면 어쩌노. 할아버지의 솔직하고도 유머러스한 말씀에 주변에서 따뜻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정기현 전무가 앞으로 나서며 안심시키듯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에는 최첨단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장치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회장님을 위한 안전운전 연수 프로그램도 최고 수준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원하신다면 전문 드라이버가 동승하여 충분히 차량의 매력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거 참 다행이구먼. 그럼 어디 시운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할아버지의 뜻밖의 요청에 모두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정기현 전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흔쾌히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저희가 이 뒤편에 특별히 마련된 테스트 트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문 드라이버의 안내와 함께 이 차량의 진정한 매력을 마음껏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면 더욱 즐거우실 겁니다. 매장은 이제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카메라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러대며 이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순간을 담아내기에 바빴고 직원들은 진심 어린 미소로 노부부를 모시고 시승 준비를 도왔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들 민석 그리고 아내 이영희 할머니와 함께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미드나잇 블랙 에디션에 탑승하여 테스트 트랙을 몇 바퀴 돌았다. 처음에는 다소 긴장한 듯했던 할아버지는 이내 어린아이처럼 신나고 즐거운 표정으로 차창밖 풍경을 바라보았고 직선 주로에서는 짜릿한 속도감에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다. 허허허, 이거 정말 물건이구먼. 내가 평생 일만 하고 살았지 이런 즐거움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슨 스포츠카냐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신나고 즐거울 줄이야. 시승을 마친 후 매장으로 돌아와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한 박철수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더 했다. 내가 오늘 이 차를 구매하면서 드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 지역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은데 혹시 그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소?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강민우 부장과 정기현 전무는 다시 한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깊은 감동과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다 사회 덕분이고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 아니겠소. 그러니 나도 작은 정성이나마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일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잔잔한 미소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차를 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매장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때 매장 밖에서 또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사연이 어느새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지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의 취재진들이 몰려든 것이었다. 회장님, 잠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정기현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저 온화하게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이고, 됐네. 나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인데 뭘 그리 대단하다고 인터뷰까지 하겠는가. 그 시간에 차나 한 잔 더 주게나.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자신이 구매한 검은색 스포츠카로 향했다. 매끈하고 아름다운 차체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더니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부드럽게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의 눈가에 어떤 깊은 감화애가 서려 있는 듯했다. 평생을 검소하게만 살면서 이런 호사는 꿈도 못 꿔봤는데. 하지만 이제는 말이야, 이 늙은이도 아주 가끔은 이런 작은 사치를 좀 부려도 괜찮지 않겠나 싶네 그려. 허허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장난스러운 웃음과 함께 어떤 홀가분함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 저희가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까요?
아들 박민석 씨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민석아. 오늘은 이 애비가 직접 이놈을 한번 몰아봐야겠다. 이제부터는 엄연히 내 차가 아니더냐. 오늘은 아주 천천히 한강변을 따라 한 바퀴 삥 돌아 집으로 들어가야겠어. 이 멋진 차를 타고 달리는 기분이 어떤 건지 한번 제대로 느껴보고 싶구나. 창밖으로는 어느새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수수한 그 옷차림 그대로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을 거는 순간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매장 안을 가득 채웠다. 정말 멋있으십니다, 회장님. 강민우 부장이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진정한 존경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서려 있었다. 네, 오늘 저희가 배운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 김지은 씨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 박철수 할아버지의 검은색 스포츠카는 마치 밤하늘에 떠오른 한 점의 검은 별처럼 화려하면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유유히 서울의 거리 속으로 사라져갔다. 붉게 물드는 강남의 저녁 노을 위로 인생의 황혼역에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한 멋진 노신사의 유쾌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